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임기 만료 이후 기시다 전 외무상이 다음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9일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의 새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429표 중 257표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돼 새 내각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때 일본 언론은 자국민 내상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였던 고노다로의 당선 저지를 위해 보수 주류표가 표를 몰았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2015년 한일 일본 군 위안부 합의 참여자로 한국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그는 자민당 내 아시아 태평양 외교를 강조하는 파벌에 속해 있어 내각이 안정화되면 한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과정에 불법 금품 로비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 회계사가 2년간 대주주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대화를 녹음한 것을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에는 민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증거 분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화천대유 등이 3억 5천만 원으로 4천억대 이익을 낸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여야가 국회 미디어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를 피했습니다. 이때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 개선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흘째 협상이 교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흘째 오전에 당장 처리가 아닌 추가 논의로 방향을 틀었으며 대통령의 속도조절 언급과 사회 반대 여론 확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쟁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 감안시 연내 처리나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쾌한 아침이에요. 저는 요즘 일어나자마자 멀리 사는 친구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멀리 사는데 어떻게 같이 하냐고요? 바로 온라인 화상으로 말이죠. 아주 간단한 15분 스트레칭. 운동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간단한 운동이라 부담도 안 되고 또 몇 분의 투자로 더욱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의지가 부족했던 저에게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 얼굴도 보고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기분 좋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죠. 주변 사람들과 꾸준한 비대면 활동,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운동뿐만 아니라 취미, 독서, 뭐든지 간에 좋아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죽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만
정작 경기 종목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선수들을 응원하진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올림픽 경기 그 순간. 무작정 아나운서의 해설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전문가 못지않은 올림픽 스포츠 상식을 쌓는 시간. 올림픽 개론입니다. 선수들이 각자 자리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투명한 선글라스와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네요. 숨 막히는 그 순간. 깊게 호흡을 가다듬고 한 손으로 총을 들어 올리는데요. 저 멀리 놓여있는 관역 정중앙을 향해 쏩니다. 탕! 어떤 올림픽 경기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사격입니다. 그럼 이제 마피아 듣고 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사격은 총을 이용해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사격의 첫 시작은 총의 발명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로서 사격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죠. 약 10년 뒤 국제사격연맹이 설립되면서 지금의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사격으로 발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사격 강국이 되었는데요.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사격 종목에서만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죠. 진종호 선수, 김장미 선수, 이외 여러 선수들이 큰 활약을 하며 짜릿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빈틈없는 강한 정신력으로 한국 사격을 빛낸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탕탕! 하얀 바탕에 가운데 검은 원이 있는 사격관역. 실제 사격거리에서 보면 그냥 흰 바탕에 점 하나로 보인다고 해요. 가운데 10점을 눈으로 보고 맞히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으로 10점의 감각을 쌓는다고 하죠. 이런 사격에는 크게 3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고정된 표적을 향해 쏘는 소총과 권총, 그리고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산탄총으로 나뉘어요. 먼저 소총과 권총은 동심원이 그려진 표적에 사격하는 종목인데요. 총기 종류와 사격 자세 등에 따라 소총과 권총으로 나뉘죠. 지난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3가지 거리에 따라 50m 소총, 10m 공기소총, 그리고 10m 공기권총, 25m 속사 권총 경기가 있어요. 사격 자세 역시 3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쪽 무릎을 꿇고 총을 다른 쪽 무릎에 기대 사격하는 슬사, 엎드려 사격하는 복사, 그리고 서서 사격하는 입사가 있죠. 몇 가지 세부 종목만 살펴볼게요. (50m) 소총은 총신이 긴 총으로 치러지는 종목인데요. 총 40회를 격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신이 짧은 총으로 치러지는 권총 경기. 그중 25m 권총은 여자만 참가하는 종목인데요. 입사 자세에서 한 손으로 사격하는 방식이죠. 총 60회를 격발하는데요. 5초에 5발을 사격하는 완사 30회와 3초에 1번 사격하는 급사 30회로 나뉘어 있답니다. 이쯤에서 레드벨벳의 퀸덤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앞서 설명한 소총과 권총 이외에 산탄총이 있었죠. 고정된 타깃의 소총, 권총과는 달리 산탄총은 클레이라고 불리는 날아가는 표적을 맞추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클레이 사격이라고 부르죠. 클레이 사격에는 2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사격하는 트랩, 그리고 좌에서 우로 날아가는 표적을 사격하는 스키트 종목이 있어요. 흔들림 없는 강한 정신력의 스포츠 사격. 사격은 무엇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인데요.
단 한 발로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전체 60발 중 59발의 10점 표적에 맞춰도 단 한 발의 실수가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랍니다. 고도의 집중력 속 다양한 사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네요. 지난 올림픽 개론 양궁편에서 연장전을 할 때 마지막 한 발이 주어지는 기회,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슈도프였죠. 사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짜릿한 슈도프가 있는데요. 공동 선두가 됐을 때 추가로 마지막 총알이 주어집니다. 한번 경기를 보며 룰을 이해해 볼게요. 지난 도쿄올림픽 여자 25m 권총 결선 경기입니다. 결선에선 10.2점을 쏘면 1점, 그 미만이면 0점을 얻게 되는데요. 총 50발로 한 번 쏠 때 5발을 연달아 쏘게 되죠. 결선에 진출한 김민정 선수는 계속 선두를 지키며 50점 만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는데요. 숨죽이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김민정 선수와 러시아의 바차라 시키나 선수는 1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짜릿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자, 바로 마지막 경기인데요. 46발부터 50발에서 합계 38점으로 두 선수는 다시 공동 선두가 되네요. 1위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슈도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의 슈도프는 5발로 마지막 승부를 가리죠. 아쉽게도 러시아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쏴서 김민정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멋진 승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경기를 관람하는 내내 손에 땀을 주게 할 만큼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사격 경기를 관람할 때 짜릿한 슈도프 놓치지 마세요. 우정, 존경, 탁월.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의 3가지 가치인데요. 오늘의 종목 사격 경기에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 한국 대표단 최고령 선수가 된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 아테네, 베이징, 런던, 그리고 리우 올림픽까지 4번 출전한 올림픽에서 그는 모두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특히 금메달만 3연패를 했죠. 아쉽게도 지난 도쿄올림픽에선 메달 도전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에도 도전한다고 해요. 진종호 선수의 도전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한 명의 빛나는 선수가 있는데요. 늦가기 사수라고도 불리는 한대윤 선수예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첫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25m 속사 권총 결선에 진출했죠. 과거 손떨림 증세로 사격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던 한대윤 선수. 열심히 극복한 결과 다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첫 올림픽에서 결선까지 밟으며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승패보다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 사격. 다들 새로운 지식 많이 얻으셨나요? 다음 주 올림픽 종목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버즈의 빅망록 들으며 올림픽 개론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은 단 하루가 차이 날 뿐인데 마치 꿈인 듯 다 변했어. 알았던 모든 것은 전부 허구였어. 꿈이란 결코 마법처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